구속시키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들으셨어요? 그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문재인이 이런 말은 뭐 그 시중 얘기로. 시중 용어로 문재인 대통령도 이명박만큼만이라도 해라. 딴소리 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그런 이야기를 직접 대구에서 하는 것도 들었고. 그나저나 정태욱 의원님 대구 민심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근데 그 말씀하시는 순간 청취자들 문자가 지금 막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저 대구 사람인데요. 대구 민심 그렇지 않던데요. 이런 문자가 배재균님 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국정농단 사태나 혹은 지금의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지 않는다는 대구 분들, 뭐 김한웅님 외에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요. 좀 정태욱 의원님은 대구 다녀오셨죠, 당연히. 이번에 연휴 내내 대구 있었습니다. 계셨어요. 그쪽에서도 정부에 대한 평가가 보름달이든가요? 기대가 어떻든가요? 뭐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현 정부에 대한 특히 이제 지난 5월 9일 날 이후에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민들 내지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모습에서 기대가 컸는데 지금은 기대보다는 뭐 조금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기대도 보름달이 아닌 것 같더라? 기대도 뭐 기대 문제가 아니라 특히 제 지역이 아무래도 대구다 보니까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을 너무 가혹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언제적 사람인데 그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들으셨어요? 그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문재인이 이런 말은 뭐 그 시중 얘기로. 시중 용어로 문재인 대통령도 이명박만큼만이라도 해라. 딴소리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하는 것도 들었고. 그리고 또 이 뭐 상권 분립에 대한 서민들은 그렇게 엄격한 인식이 없으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는 거 또 구속 연장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도. 뭐 그런 용어를 이제 그 사람들의 용어로는 한 번 더 잡아 넣는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정치 보복이라는 측면에서 이 요즘의 전국을 바라보고 있다. 대구의 민심은 그렇더라. 그 최저임금 문제는 국민 생활에 굉장히 밑바닥으로 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만난 황 사장이라는 사장이 분이 하나 주민이세요? 있는데, 있는데 그분이 선문시장에서 침구류를 생산하는 데인데 5명을 고용한답니다. 자기 빼고. 그런데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사람이 2사람,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고 있는 사람이 5명 중에 2사람 있는데 이 2사람을 올려주면은 5명이 이제 각각의 이제 경력이나 숙련도에 따라 가지고 봉급을 한 20만 원 내지 30만 원씩 차이를 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다 올려줘야 된다. 밑에 사람을 둘이를 올려주면은 그 위로 쭉쭉쭉 올려주면은 자기가 도저히 견뎌내지를 못하니까 뭐 침구류라는 게 이불 만들고 그 베개 만드는 게 그렇게 뭐 부가가치가 높은 데가 아니. 그나저나 정태욱 의원님 대구 민심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근데 그 말씀하시는 순간 청취자들 문자가 지금 막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저 대구 사람인데요. 대구 민심 그렇지 않던데요. 이런 문자가 배재균님 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국정농단 사태나 혹은 지금의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지 않는다는 대구 분들, 뭐 김한웅님 외에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요. 좀 잘못 파악하신 건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주로 만나.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제가 만나는 사람들 자체가 제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솔직히 인정하시네요. 그리고 그다음 연세 드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뭐 분명히 그런 거는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대구 뭐 여론 지지율을 꼭 믿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난 대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는 4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총선 기준으로도 뭐 TK가 완전히 그냥 자유한국당 천국같이 느끼지만 실제 지지율은 55%밖에 안 됐어요. 총선 때 55%. 총선 때가 55%, 대선 때 45%. 그렇죠.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대구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뭐 제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권이 첫 출발했을 때는
뭐, 현 정부에 대한 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기대라기보다는 예. 자유한국당 굉장히 큰일 났다. 뭐 좀 잘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주제였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저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다. 정치보복이다. 자, 그럼 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예. 이 이슈부터 가보죠. 지금 이게 정치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이 정태욱 의원은 정치보복이라고 하셨어요. 박용진 의원이 답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더불어민주당. 심판 보겠습니다. 김관영 의원님 심판 봐주십시오. 예. 아니 이른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국정원 댓글 조작, 예. 여론 조작, 그리고 야당 인사 탄압 관련해서요 블랙리스트 작성 이런 문제를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그러니까 막 억울해 죽겠어요. 여당은. 억울해 죽을 지경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안을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문재인 정부가 시작해가지고 이 사실이 알려진 게 아니잖아요. 어허. 박근혜 정부 초기 시절에 이미 검찰이 최동호 검찰총장 그리고 이성열 수사팀장을 필두로 해서 이 사건의 본질로 접근해 가고 있었어요.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했다 해서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당할 정도였다니까요. 예. 그런데 그때 잘 하셨으면 지금 정치보복 얘기도 안 나오고 그냥 그 발본색원해서 그 정보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섰을 거 아닙니까? 왜 박근혜 정부 때 그 내버려 두질 않고 느닷없이 수사팀은 해체해서 다 딴 데로 보내버리고요. 검찰총장은 느닷없이 뒷조사해가지고 찍어내기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묻어버렸던 거 아니에요. 묻어놓고 숨겨놓고 했었던 게 지금 그냥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잘했으면 정치보복 얘기도 안 나오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뒤치다거리 헌이라고 시간 낭비할 이유도 없을 텐데 예. 그때 잘하고 있던 수사를 다 묻어버리고 해체하고 검찰총장 그 찍어내고 하는 바람에 예. 이 사건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어떤 새로운 출발로 미래로 나가야 할 시간도 바쁜 문재인 정부가 이 뒤치다거리를 하니라고 시간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희도 밝혀진 죽을 게 맛이에요. 지난 정부부터 이미 밝혀졌던 그래요. 것들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근데 왜 거죠. 이제 와서 우리한테 정치보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정 의원님 왜 자꾸 억울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또 항상 정의감이 넘치는 우리 박용진 의원님 말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시작된 게 그렇지 않습니까? TK 민심이 뭐냐, 국민의 민심이 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이제 박용진 의원님 말씀대로 잘못이 있고 국법을 어겼거나 헌정지시를 어지럽혔으면 정상적으로 그 처벌을 받는 게 맞죠. 물론이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 내지 서민들이 느낀 사람, 물론 제 말에 동의하는 분도 아까 많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분들이 느끼기에 지금 이 정부가 집권 여당이 하고 있는 것이 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북핵 문제도 있고 그럴 때 국민들이 단합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아까 김관영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서민 먹고 살기도 굉장히 힘들고 예. 이럴 때 이 정부가 하는 것이 오로지 이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정치 보복만 한다는 느낌을 받는 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기에만 집중하는 게 정치보복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아니요. 이 말씀이세요? 정치 보복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치 보복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십니까? 아까 박용진 의원님 말에 대해서 예. 논리적으로 워낙 이제 또 하시면은 논리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그래.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조금만 정리를 하면은 적폐청산 해야죠. 잘못한 거는 처벌을 받아야 되고 물론이죠.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건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 정부는 그것이 국정과제 제1호로 지금 채택을 해가지고 특히 정부에서 여당에서 그냥 이명박 대통령 구속을 합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창을 하고 있다. 그 MB 기소.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에서 무슨 단초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은 여당 대표가 또 한마디 하고 그걸 받아가 또 이제 청와대에서 또 이런저런 일을 해가지고 사실상 이 정부가 가장 열심히 하는 거는 적폐청산 같은 느낌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님 아까 심판 보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적폐청산 정치. 사실은 과거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관인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전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을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여당에게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적폐청산 꼭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너무 내세울 필요는 없다. 조용하고 꾸준하게 해서 국가기관들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작업을 조용하면서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좀 그러면 좀 너무 떠들썩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떠들썩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떠들썩한 뉴스가 자꾸 터지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MB 정권이 DJ가 노벨상 받을 그 무렵에 보수단체를 시켜가지고 취소 서신을 보내도록 뭐 종용한 이런 걸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떠들썩해질 수밖에 없는 뉴스예요. 아니 그런 거 나오면 그런 거 뭐 제대로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타겟을 해서 뭘 하겠다라는 식의 그런 모양새를 갖춰지는 것은 사실은 지금 정치권이라는 게 어쨌든지 간에 국민들은 특히 그동안 뭐 좌다 우다 아니면은 보수다 진보다 하면서 서로 보복하는 이런 형국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식상해하고 어려워하거든요. 이제는 좀 화합하면서 미래로 가야 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주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조용히 하면서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정태근. 지금 이제 적폐청산 필요하죠.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되는 거 맞는데 지금 현재 정부 여당에서 일어나는 거 직접적으로 이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라 해가지고 사실상 인수위 비슷한 데서 법무부를 제외한 전 부처에다가 적폐청산위원회 만들라고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국정원이 거기서 가장 10대 과제라 해가지고 했는 것이 전부 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10대 적폐를 밝히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직접적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박원순 시장 아닙니까? 남도 아니고 이분이 했는 이야기가 자기가 아는 한 가장 큰 정치 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했는 거다. 그런 말을 하고 거기에 또 이 추미애 대표가 또 한마디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왜 그냥 실제로 우리 박용진 의원님 말씀대로 적폐가 있다면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되지. 이 제가 추미애 알겠습니다. 대표 하는 말씀 중에 진정으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참 걱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고 오로지 물론 이제 내 말 중에 그런 건 있겠죠. 그게 방송이나 언론에서 표출이 안 됐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어쨌든 추미애 대표가 이야기하시는 무슨 분 말씀이신지 중에 알겠습니다. 자 발언 기회를 좀 박용진 의원이 지금 계속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시거든요. 한마디 하시죠. 미래로 가기에도 바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억울하다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적어도 대한민국이 OECD 국가들, 가입 국가들의 평균 정도의 사회복지, 평균 정도의 사회적인 기반 시설 이걸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빠요. 그 과거 정부 그것도 전 정부도 아니고 전전 정부의 이야기를 왜 캐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늦춰진 정의 실현이에요. 그리고 덮었던 수사를 그냥 하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지금 떠들썩하다라는 지적, 두 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떠들썩하냐면 왜 떠들썩하냐면 홍준표 대표가 자꾸 이 문제를 갖고 떠드니까 그래요. 그리고 무슨 특검을 하자고 자꾸 얘기를 하고요.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이 문제 갖고 자꾸 떠드니까 그렇다니까요. 뭐 부부싸움하다가 그렇게 됐다. 제가 만일에 야당의 대변인이거나 야당의 당대표면 그래 니네는 그런 거 해라. 우리 뭐 과거 정부야 우리 정당이 창출했던 대통령이고 정부긴 하지만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미래로 갈란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랑 놀아라. 우린 미래랑 놀게.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미래랑 놀기 바쁜데 미래로 가기 바빠 죽겠는데 자꾸 여기다가 과거 문제로 특검해볼래? 뭘 할래? 이러면서 자꾸 일을 들쑤시고 검찰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이 점점 커지고 시끄럽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떠들썩하게 만든 건 홍준표 대표다. 창국당에. 정태욱 의원님. 뭐 양쪽에 다 어느 정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아까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정진석 대표가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한 거. 그래 됐듯이 이 출발 자체가 여당이 너무 가혹하게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를 수사를 막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적폐를 청산하지 말자가 아니라 정부 여당이 저렇게 나서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너들 왜 이명박 정부까지만 수사하느냐. 노무현 정부가 돌아가신 것이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 보복 때문에 돌아가셨느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여당에서 발끈하고 그 뭐 사과도 받지 이야기가 않겠다 이야기를 하고. 커져버린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왔다 갔다 퐁당퐁당 그래야 되기 하면서. 때문에 지금 박용진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적폐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왜 이걸 자꾸 키우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미래로 가야죠. 지금 북핵 문제 얼마나 큽니까? 자, 그럼 제가 좀 정리하자면 하여튼 세 분 다 미래로 가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시고 적폐도 청산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하시고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각 당이 상대 당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 깊은 내면에 약간 증오감이 있게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김관영 의원 생각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과거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정치 보복 때문에 노 대통령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정치 보복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증오가 깔려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국정의 모든 국가기관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은 사실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제는 좀 그런 마음을 증오의 마음을 좀 서로 털어버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적폐 청산 하자는데 이제 쌤은 어쨌든 다 동의하셨어요. 네,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 조금씩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제가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쭐게요. MB 결국 검찰 수사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포토라인에 설까요, 박용진 의원님? 지금 나와 있는 상황대로라면 아직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후에 검찰이 더 수사를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간접적인 이런 그 나쁜 일에 대한 지시를 했거나 묵인을 했거나 용인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태우 의원님?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바람직스럽진 않지만 현 정부 여당의 그 기세로 봐가지고는 반드시 아마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하고 세울 겁니다. 아마. 정부 여당 기세가 아니라 수사 결과로 얘기해야죠. 하여튼 설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 김관영 의원님. 네. 제가 법조인이니까 예상하기로는 법조인이시죠. 저는 추가적인 증거 수집에 검찰이 저는 상당히 집중할 것 같고요. 결국은 서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세 분 다 그건 똑같이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측면에서 이 요즘의 전국을 바라보고 있다. 대구의 민심은 그렇더라. 예. 그 최저임금 문제는 국민 생활에 굉장히 밑바닥으로 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만난 황 사장이라는 사장 분이 하나 주민이세요? 있는데, 있는데 그분이 선문시장에서 침구류를 생산하는 데인데 5명을 고용한답니다. 자기 빼고. 그런데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사람이 2사람,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고 있는 사람이 2사람, 5명 중에 2사람 있는데 이 2사람을 올려주면은 5명이 이제 각각의 이제 경력이나 숙련도에 따라 가지고 봉급을 한 20만 원 내지 30만 원씩 차이를 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다 올려줘야 된다. 밑에 사람을 둘이를 올려주면은 그 위를 쭉쭉쭉 올려주면은 자기가 도저히 견뎌내지를 못하니까 뭐 침구류라는 게 이불 만들고 그 베개 만드는 게 그렇게 뭐 부가가치가 높은 데가 아니. 그나저나 정태우 의원님 대구 민심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근데 그 말씀하시는 순간 청취자들 문자가 지금 막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저 대구 사람인데요. 대구 민심 그렇지 않던데요. 이런 문자가 배재규님 외에 많은 분들이.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모습에서 기대가 컸는데 지금은 기대보다는 뭐 좀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기대도 보름달이 아닌 것 같더라? 기대도, 뭐 기대 문제가 아니라 특히 제 지역이 아무래도 대구다 보니까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을 너무 가혹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언제적 사람인데 그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들으셨어요? 그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문재인이 이런 말은 그 시중 얘기로 시중 용어로 문재인 대통령도 이명박만큼만이라도 해라. 딴소리 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하는 것도 들었고 그리고 또 이 상권 분립에 대한 서민들은 그렇게 엄격한 인식이 없으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는 거 또 구속 연장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도. 그런 용어로 이제 그 사람들의 용어로는 한 번 더 잡아 넣는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심각하게 정치 보복이라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권이 첫 출발했을 때는 뭐 현 정부에 대한 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기대라기보다는 자유한국당 굉장히 큰일 났다. 뭐 좀 잘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주제였는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저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다. 정치보복이다. 자, 그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이슈부터 가보죠. 지금 이게 정치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이 정태욱 의원은 정치보복이라고 하셨어요. 박용진 의원이 답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심판 보겠습니다. 김관영 의원님 심판 봐주십시오. 예. 아니 이른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국정원 댓글 조작, 여론 조작 그리고 야당 인사 탄압 관련해서요. 블랙리스트 작성 이런 문제를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그러니까 막 억울해 죽겠어요. 여당은. 억울해 죽을 지경이다. 왜냐하면 이 사안을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문재인 정부가 시작해가지고 이 사실이 알려진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정부 초기 시절에 이미 검찰이 최동호 검찰총장 그리고 이성열 수사팀장을 구속시키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들으셨어요? 그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문재인이 이런 말은 뭐 그 시중 얘기로 시중 용어로 문재인 대통령도 이명박만큼만이라도 해라. 딴소리 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그런 이야기를 직접 대구에서 하는 것도 들었고. 그나저나 정태욱 의원님 대구 민심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근데 그 말씀하시는 순간 청취자들 문자가 지금 막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저 대구 사람인데요. 대구 민심 그렇지 않던데요. 이런 문자가 배재규님 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국정농단 사태나 혹은 지금의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지 않는다는 대구 분들, 뭐 김한웅님 외에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요. 좀 정태욱 의원님은 대구 다녀오셨죠, 당연히. 이번에 연휴 내내 대구 있었습니다. 계셨어요. 그쪽에서도 정부에 대한 평가가 보름달이든가요? 기대가 어떻든가요? 뭐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현 정부에 대한 특히 이제 지난 5월 9일 날 이후에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민들 내지 지금 이 국정농단 사태나 혹은 지금의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지 않는다는 대구 분들, 뭐 김한웅님 외에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요. 좀 잘못 파악하신 건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주로 만나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제가 만나는 사람들 자체가 제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솔직히 인정하시는 그리고 그다음 연세 드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뭐 분명히 그런 거는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대구 뭐 여론 지지율을 꼭 믿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난 대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는 4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총선 기준으로도 뭐 TK가 완전히 그냥 자유한국당 천국같이 느끼지만 실제 지지율은 55%밖에 안 됐어요. 총선 때 55%. 총선 때가 55%, 대선 때 45%. 그렇죠.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대구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뭐 제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